안녕하십니까. 오늘 고객과 안전하게 소통하는 법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쉬는 시간 어떻게 잘 쉬고 오셨어요? 저희는 지금 코로나19의 안전수칙을 정말 준수를 잘하고 있고요. 그 준수하고 있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소통은 꼭 대면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비대면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객의 유형들과 함께 한번 두 번째 이야기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쉬는 시간에 아직도 손님은 왕이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객의 왕이라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문을 받거나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무조건 맞춰주려고 했던 게 없지 않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억지스러운 서비스는 고객에게 감동을 주기도 어렵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서비스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보니까 그런 방식의 서비스와는 조금 차별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고객들은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고 자신의 금전을 투자해서 굉장히 많은 점포 중에 우리의 가게를 오게 돼요. 밥을 먹으러 오건 뷰티 서비스를 이용을 하건 아니면 의류를 구입을 하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가게를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 그들은 시간과 그들의 노력과 생산력 모든 거를 주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제품만 안전하게 전달하고 좋은 제품의 품질로만 그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스페셜리스트답게 우리는 서비스 전문가답게 그들의 감정을 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의 유형의 4가지로는 첫 번째는 화가 나면 언성이 높아지는 그런 부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활발하고 굉장히 친근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가끔 선을 넘는 우리를 불편하게도 만들 수 있는 고객.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조용한 잠재적인 불만 고객이죠. 그 고객이 가장 어려운 고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런 고객분들은 우리에게 불만을 표시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포털 사이트라던가 외부적인 힘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들의 방식이 우리와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불만을 가졌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요. 그들은 잘 표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표현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조력해야 되고 조금 소극적인 고객을 만났을 때는 말 한 번 더 걸어주시고 그분들께 우리가 먼저 다가갔을 때 컴플레인을 한 개 더 해결했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이고 지식이 많은 전문가적 유형의 고객께서는 우리는 이론적으로 이기려고 하거나 우리의 방치 혹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가고자 한다 한 우리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이론적으로 그들을 이해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시당하거나 그들의 이론을 쉽게 꺾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 나가면서 우리가 그들의 컴플레인을 조금 잘 해결해 나가는 방향을 봐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요즘 ARS 전화하면 나오죠. 누군가의 엄마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딸일 수도 있다. 친절하게 대해줘야 한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그들은 감정 노동자라고 많이 불렸었어요. 근데 그들은 감정 노동자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은 감정 스페셜리스트예요. 감정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누구보다 많은 고객들을 만나고 누구보다 많은 고객들을 대면이 아닌 비대면에서 서비스를 해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굉장한 전문가이고 그들이 어떤 불만 고객을 만났을 때 무조건적으로 다 참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미숙하고 어린 아이와도 같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차분하게 잘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간 시작을 할 텐데요. 우리는 수렵을 하던 그 시절부터 잘 걷게 된 지금까지 세상은 많이 변화됐죠. 그런데 그 세상이 변화하는 동안 코로나19라는 정말 안 좋은 질병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코로나19가 오고 나서 세상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비대면으로 돌아가는 서비스도 굉장히 많아졌고 세상이 변했다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정말 많이 바뀌었죠. 기존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던 재택근무 혹은 집에서 듣는 수업, 줌 수업들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빅데이터들을 고객의 경험에 의존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그러면 대면이면 아까 강사님이 말한 대로 해결이라도 좀 할 수 있는데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객들이 갖고 있는 경험들을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경험들은요, 고객들은 촉이라는 걸 딱 갖고 있어요. 이곳은 친절할 것 같다. 이곳은 나에게 만족스러울 것 같다. 이곳은 나에게 실망스러울 것 같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기대치라는 걸 갖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6,000원짜리, 7,000원짜리 김치찌개가 나오는 집에서 반찬 그릇에 고춧가루가 조금 묻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에 많이 화를 내거나 많이 실망하지 않아요. 아, 조금 신경을 덜 쓰셨나 보다, 못 쓰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먹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그런 서비스를 받았다면 굉장히 불쾌해하겠죠. 고객들도 이 공간,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곳에서는 작은 고춧가루가 묻어 있었을 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가게가 있고요. 또 어떤 무슨 똑같은 음식을 파는 곳인데도 굉장히 화가 나는 곳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는 접점이 시작하는 순간부터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비스는 소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처음 들어올 때부터 우린 인사를 하면서 서비스를 시작을 하는데 실은 고객은 그 서비스를 받기 전부터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있어요. 걸어 들어오는 입구의 청결도 혹은 걸어 들어오는 입구의 안락함, 오는 길에서의 안정감, 이 모든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게에 들어오기 전에 고객이 앞에서 물구덩이를 밟았어요. 발이 확 젖었어요. 기분이 좋은 상태로 들어오기 어렵겠죠. 그런데 만약에 반찬에 고춧가루가 묻어있네? 그렇다면 그때는 조금 더 불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 어떤 길은요, 그냥 지나가는데 향기도 나고 너무 깔끔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럴 때 내가 거기서 받게 되는 서비스가 조금 안 좋더라도 내가 기대했던 거에 살짝 못 미치더라도 아, 그러셨나 보다. 아, 좀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유함이 발생돼요. 왜냐하면 서비스는 비표준적이에요. 제공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항상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빅데이터를 우리가 상황에 맞춰서 예측을 해야 되고 그것을 갖고 가야 하는 건 우리의 숙명과도 같습니다.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고객이 왕인 세상이라서가 아니라 이제는 다 표준화되어 있는 서비스로는 감동시키기가 어려워요. 음식점이 너무 맛있어요. 맛집으로 똑같이 맛있는 집인데 왜 이 집은 잘 안 유명해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골목에서 운영하는 점포들을 갖고 이제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도 생기고 뭐 그러잖아요. 마케팅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요. 그 서비스의 질로 입소문도 달라져요. 그들이 불친절했다는 게 아니라 방법을 몰랐던 거죠. 우리는 그들에게 정말 감동을 줬을 때, 그들에게 뭔가 한번 이슈를 주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성공적인 단열에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얼굴을 보고 대면을 하면은 조금 나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요즘은 비대면이에요. 요즘은 배달 주문도 엄청 많고요. 또 요즘은 예약 시스템으로 먼저 서비스를 누리고 계신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기는 불만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소통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친구들이 둘이 막 활짝 웃고 있는 것처럼 언어예요. 말의 음성.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소통하고 있는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스킨십이 이루어졌네요. 비언어입니다. 표정, 눈빛, 제스처, 상황,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 이 모든 것들이 비언어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과 언어로 소통을 하고 있지만 저는 비언어로도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통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등의 위치만 조금 바꿔도 여러분은 약간 적대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활짝 열려 있고 여러분에게 다가가기 위한 자세로 어깨를 여러분에게 다 드러내고 있죠. 이것처럼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이 몸이 나의 마음을 대신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나도 모르게 비언어는요, 자동적으로 나의 기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서비스를 잘 받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억지로 그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적으로는 너무 친절해. 그런데 비언어적으로 그 부분을 채워주지 못했을 때 고객들은 더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만족감을 갖거나 그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비언어까지도 완벽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비언어 전문가처럼 비언어를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비언어가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이 조금 첫 번째로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고객들은 우리 점포를 선택을 했고 굉장히 수많은 곳 중에서 나에게 와줬고 그들이 투자했던 시간과 열정, 생산적인 활동을 했던 모든 것들을, 그것의 결과물인 금전, 돈을 우리 업장에서 사용을 한다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은, 여러분이,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지금 업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결과물들을 낳고 계세요. 그 과정이 정말 소중하고 어렵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그렇게 불합리하거나 그들이 마냥 블랙 컨슈머만은 아니다 라는 거를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전문가다. 우린 서비스 전문가이고 서비스 스페셜리스트이다 보니 그들을 컨트롤하는 것이 즉 나의 능력이다 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김연경 선수가 배구공이 옆으로 갔다고 투정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약간 블랙 컨슈머적인 고객이 찾아왔다고 해서 불평하기보단 그것을 해결해 나가고 그 불만 고객을 나의 온전한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스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변화된 시대는 코로나 때문일까요? 우리는 인간관계가 주로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10대 이상일 때는 SNS 메신저나 인스타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요. 20대는 SNS 메신저, 인스타, 오픈 채팅 등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30대 이상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요. 40대부터는 카카오톡, 전화, 동호회, SNS 이렇게 되어 있네요. 50대에는 전화통화나 카카오톡, 밴드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이상한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30대까지는요. 필요한 일이 아니면 자주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대가. 전화통화는 비즈니스적이거나 정말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우리는 소통을 비대면으로 주로 다 하고 있어요. 메시지나 그들에게 메신저를 보낸다거나 혹은 SNS 플랫폼에 있는 다이렉트 메시지 이런 걸로 마음을 표현하고 서로 용건을 말해요. 혹은 가끔 그들이 남긴 그냥 게시문에 댓글을 남기는 걸로도 소통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로 연락을 하거나 그들에게 찾아가서 전화를 하는 일이 적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과만 전화 통화를 하게 되죠. 자,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한번 볼게요. 우리 주변에 오랜만에 연락한 친구들, 야, 밥 한번 먹자 해서 잘 만나나요? 잘 안 만나게 돼요. 코로나니까 필수 인력만, 꼭 필요한 사람만, 내 인생에 필요하고 도움적이고 내가 꼭 필요로 하는, 사랑하는 주변 지인들, 친지들 이런 사람들만 만나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연락하고 있는 이 플랫폼과도 크게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된 시대는 사실 코로나 때문일까? 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실은 이전부터 예견되어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코로나 덕분에 빨리 미래가 찾아온 것 뿐이고요. 하지만 원래 이 변화들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면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비대면으로 돌아가고 있고, 이전부터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사무실이 많이 없어질 것이다. 많은 예견들이 있었죠. 그래도 우리는 말했었어요. 에이,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해주겠어? 재택근무 되겠어? 했는데 코로나 터지자마자 우리 재택근무 시스템 이미 실행했잖아요. 학교에서 재택근무로 수업하고 있고요. 직원들 역량 강화 혹은 이렇게 선생님들, 사장님들 역량 강화 위해서 강사들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교육하고 있잖아요. 이전에는 온라인 수업이 이런 실시간이나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면 녹화를 뜨는 방송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그냥 듣는 것만으로 일방적인 강의로만 끝나라는 거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런 방식이 아닌 그냥 인터넷상에서 수업을 참가하고 소통하고 질문하고 하는 곳에 큰 문제가 없는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이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빨리 마주하게 된 이 시대는요, 예전부터 예견되어 왔습니다. 예전에 우리 월급날 되면은 부모님들이랑 특별한 날, 우리 외식 문화를 특별한 날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소중한 사람과 이렇게 했었어요. 그쵸? 그런데 대중 외식화가 됩니다. 외식을 하는 게 대중화가 되고요. 집에서 먹는 것보다 밖에서 간단하게 사 먹는 횟수가 많아져요. 가족이 대가족이 아니고 핵가족화가 되고 점점 인원이 줄어가는 가족의 형태이면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이때는 데이트를 하거나 사적 모임, 회식 하게 되고 그러면서 생겨난 문화가 더치페이 문화예요. 내가 낼게 문화가 아니라 이제 너도 맛있게 먹었고 나도 맛있게 먹었고 우리 더치페이 하자 하면서 이제는 금융 서비스에도 더치페이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생겨났죠. 이것처럼 외식 문화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많이 생겨난 게 배달 서비스인데요. 우리나라는 배달의 민족이라고 불리어도 정말 무관할 정도로 배달이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는 중화요리, 치킨, 피자 이런 것들을 많이 주문해서 먹었어요. 전화를 이용한 주문이었고 배달은 자체 배달이 많았습니다. 이때는 메뉴가 한정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배달 음식 하면 짜장면을 많이 생각을 했고 중국 음식을 많이 생각을 했고 그 외에는 뭐 족발 이런 육류 음식 하지만 그때는 또 우리는 구워 먹는 음식이 배달 오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대부분 치킨이나 피자,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배달시켜 먹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바로 다이렉트 번호로 전화를 했었죠. 전화를 해서 여기 어딘데요? 말하면 받아 적으시고 그들 배달 시스템을 이용해서 거기 직원분들이 배달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전화도 없어졌어요. 배달 어플을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전화 주문도 하긴 하지만 전화 주문은 많이 없고요. 대부분 어플로 주문을 하거나 배달 대행을 이용하게 됩니다. 배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서비스의 마침이 불가능해졌어요. 이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달을 하면서 이게 뭐예요? 면이 좀 불은 것 같은데 라는 말을 만약에 배달원 분께 했다면 그게 와서 전달이 돼요. 매장으로. 아까 여기 배달 간 거 면 푼 것 같다 그러던데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요즘은 배달 대행에서 그 말을 전달해 줄 사람이 없어요. 배달 대행에서 끝이 나요. 고객도 배달 대행까지만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 리뷰로 연결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평점이 낮아지고 또 그 리뷰들은 우리의 매출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무조건 대면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제는 비대면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가 됐어요. 이전에는 전화통화로 해서 음성으로 서로 소통을 했다면 이제는 음성조차 닿지 않는 몇 번의 클릭인데 우리가 소통을 해야 하는 시대에 다다랐습니다. 이전에는 전화로 소통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소통의 오류, 발음, 서로 부정확한 인지였다면 이제는 배달 어플이기 때문에 주소도 제대로 다 남고 데이터가 남지만 그들에게 생기는 불만은 진짜 불만들만 생기고 있고 그들의 컴플레인은 정말 해결이 돼야 하는 컴플레인들 뿐인데
그 컴플레인을 해결할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대면으로 만나다 보니 그들에게 불만이 있으면 자리에서 해결이 가능했어요.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오건 아니면 내가 서비스를 받은 것에 못마땅하건 우리의 간은 이게 맞지만 이게 짜다고 하면은 뭐 짜다고 하시는 거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전엔 다 해결이 가능했단 말이죠. 일예로 배달 서비스가 흥행하고 전화로 소통하던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전화로 소통을 하던 시대에는 몇 동, 몇 호, 혹은 몇 시에 갖다 주세요. 아니면 뭐 짜장면 하나, 짬뽕 2개였는데 뭐 짜장면 2개, 짬뽕 하나 이런 식으로 갖다 주는 요 정도의 소통의 오류였고요. 그 정도의 컴플레인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은요. 다 어플에 찍혀서 나오고요. 다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배달 실수라던가 주소 실수는 고객이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벌어질 일은 적어요. 그러면 여기서 벌어지는 컴플레인들은 대부분 위생, 맛, 이물질 혹은 정말 불친절한 배달까지 이루어졌을 때인데요. 대부분 배달 대행을 사용하다 보니까 대행 업체를 사용하다 보니까 사장님들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불만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변화된 시대에 어떻게 소통하면 되할지 이미 우리 세상은 변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조금 바뀌어야 된다. 외식 문화가 변화된 만큼 우리도 변해야 하고 할 일예로 제가 외식 문화를 이야기 드리는 거지 이 외적인 뭐 마사지나 뷰티 서비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 이전에는 그냥 대면으로 바로 찾아갔어요. 대면으로 바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받았다면 이젠 전화를 하고 예약을 하죠. 저 며칠 날 몇 시에 어떤 선생님 하고 머리 하고 싶은데요. 그날 예약되나요? 혹은 예약을 하기 전에 미리 방문을 해서 예약할 수도 있고요. 지나가다가. 그런데 이제는요. 그들이 포트폴리오나 별점 같은 걸 보고요. 헤어샵들을 예약을 하기 시작해요. 플랫폼에서 예약을 하기 시작을 하죠. 거기는 가격도 더 나와 있고 포트폴리오도 있으니까 그것만 보고 믿고 예약을 해요. 그런데 헤어 서비스, 뷰티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표준적이기가 어려워요. 고객의 상태, 고객의 모발 상태, 고객의 현재 컨디션 이 모든 것들이 좌우되고요. 날씨도 상관이 있어요. 심지어.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 달라진 비표준적인 서비스를 받았을 때 고객은 자신이 기대했던 것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불만을 표현을 하면 고쳐주면 다행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현하지 않는 고객이라면 우리가 고쳐줄 수 없는 컴플레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미 변화된 이 세상을 이제 우리가 한번 바꿔봐야 된다. 라는 걸로 여러분들께 지금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대면 서비스가 주를 이루는 시대일 때는요. 무조건적 친절이 통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가격 경쟁이나 서비스 경쟁이 블라인드화 되어 있습니다. 대면 경쟁이다 보니까 어느 집은 삼겹살이 150g에 15,000원인데 어떤 집은 100g에 15,000원이야. 그 가게를 들어가 보기 전엔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런데 우리가 대면 서비스일 때는 그런 만회의 기회가 또 많아요. 불만이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그 기회를 우리가 잡고 해결을 하면 됐어요. 서비스를 주건 말로 해결을 해주건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을 들어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컴플레인을 해결하고 이 고객을 우리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 업장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객의 니즈 및 변화를 알아차리기 쉬운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때도 컴플레인을 다 해결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조금 낮았죠. 지금처럼 서비스에 대한 방향이라던가 고객에 대한 분석, 성향 이런 것들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나니 대면 서비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데이터들이 쌓이고 났더니 대면 서비스가 없어져 버렸는데 그러다 보니 음성으로 이제 친절을 느끼게 되죠.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레미파솔 안녕하십니까?
하는 높은 음의 친절을 친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높은 음의 친절이 친절할 것 같은데 묘하게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목소리가 솔톤이니까 이 사람은 나에게 친절하려고 하니까 넘어가던 그런 서비스 품질 시대였어요. 이 사람이 딱히 나한테 뭐라고 말하지 않으면 이건 그래도 이 사람은 나한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해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우리는 지레짐작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컴플레인은 다이렉트화가 되어 있었어요. 즉각적으로는 아니지만 바로 유선상으로 근데 이런 거 이렇지 않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는 시대였고요. 혹은 음식이 잘못 왔을 때도 다시 전화해서 사장님 음식이 잘못 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었고, 혹은 배달 오신 분이 대부분 자체 배달이다 보니 그 안에서 해결도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때까지만 해도 해결의 가능성이 있었고 다이렉트로 우리는 소통이 가능했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젠 비대면 소통으로 변화가 되면서 전화 고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쏘름은 오히려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해드리면 될까요? 네, 이런 말투는요, 굉장히 의무적이고요.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서비스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를 낳게 돼요. 이 사람은 그냥 매뉴얼적으로 표면적으로 친절하려고 해. 이 사람은 안 친절하구나. 오히려 친절한 효과를 내려고 했던 그 반응이 안 친절하네. 여기는 대충 일하네. 이런 인식을 갖게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음성에서는 스마일이 느껴져야 돼요. 콜센터 아시죠? 우리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 테이블을 가보면 거울이 다 있어요. 이유는 웃으면서 말하는 음성은 그 음성에서의 따뜻함이나 웃는 표정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웃으면서 말할 때는 나도 모르게 음성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말해야지 그 음성에서 진짜 친절이 느껴지고, 그 웃으면서 상대에게 나의 감정을 전달했을 때 올곧이 감정을 잘 전달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지명이나 명칭은 정확한 정보는 끊어서 말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여기는 드림스퀘어입니다 라고 하면은 여기는 드림스퀘어입니다 라고 또박또박 끊어서 말씀해 주셔야 하고, 특히 숫자나 지명 같은 경우 상대방이 굉장히 어색할 수 있고요. 낯설은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겐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끊어서 이야기해주고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재검토해줬을 때 상대방이 정확하게 의사소통이 된다는 점,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마스크를 요즘 착용하다 보니까 전달력이 조금 부족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입모양을 최대한 정확하게 내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요. 배에 힘을 주고 말을 하면 전달력이 훨씬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전하는 어미는 끌어서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셨구나. 제가 그거는 체크를 잘 못했네요. 그러셨구나. 그러셨어요? 이제는 이런 식으로 말의 어미를 끌어서 상대에게 부드러운 인상을 주면서 상대에게 음성을 전하는 부드러운 느낌과 상대에게 감정적으로 나는 당신에게 동요하고 있다, 공감하고 있다 라는 느낌을 최대한 이끌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우리는 결론부터 앞으로 말해줬을 때 상대에게 듣게 하는 효과가 큽니다. 배우 이병헌 씨 아시죠? 배우 이병헌 씨가 굉장히 인터뷰를 하는 리포터들로부터 환영받는 배우라고 해요. 매력적으로 인터뷰를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다들 지금 이유가 궁금하시죠? 이것처럼 그 결론을 앞에 말했을 때 왜지? 왜 이병헌 씨가, 배우 이병헌 씨를 왜 리포터들이 좋아하지? 왜 인터뷰하기를 좋아하지? 라는 생각이 들죠. 이것처럼 앞에 결론을 말하면 그 뒤에 이유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사람이 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을 하고
왜냐하면 이라는 말을 붙여줬을 때는 오히려 신뢰감이 상승합니다. 왜냐하면은 심리적으로 상대들이 저 사람은 이제 되게 이론적인 이야기를 할 거야. 되게 근거 있는 얘기를 할 거야. 라는 기대 심리를 북돋아주는 이음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몇 가지 팁들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결론을 앞에 말해서 뒷말을 귀담아 듣게 하고 혹은 상대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어미 끝에 왜냐하면 이라며 근거를 말하기 전에 앞에 붙여주셨을 때 신뢰감이 상승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비대면 서비스의 시대, 바로 지금이죠. 고객의 경험이 굉장히 다양화된 지금 시대입니다. 이들은 진짜 친절과 가짜 친절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컴플레인 요소 발견이 굉장히 어렵고요. 굉장히 세심해졌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땐 이게 컴플레인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컴플레인이 일어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잠재적인 컴플레인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요즘 배달 어플 되게 많이 이용하시죠? 뭐 배달의 민땡 아니면은 뭐 쿠땡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 업체들을 우리가 이용을 할 때, 플랫폼을 이용을 할 때 고객들이 리뷰를 남겨주거나 댓글을 남겨준단 말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여기 뭐 진짜 찐 맛집이에요. 맛집 인정 막 이런 거 달아주잖아요. 그쵸? 근데 그 리뷰가 진실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리뷰 이벤트 하잖아요. 그쵸? 리뷰 이벤트로 뭐 별 5개 주시면 뭐 이런 서비스 드립니다 하면서 이런 리뷰 이벤트로 평점을 올리긴 해요. 우리가. 그런데 거기에 댓글을 하나도 안 다는 사장님들 계십니다. 불만일 때만 댓글을 다시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런 예의상한 말에 하나도 댓글을 안 다시는 사장님들 계세요. 아직도. 저 얼마 전에 정말 깜짝 놀랐는데 짜장면을 시켜 먹고 봤는데 거기가 진짜 동네 맛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댓글이 정말 한 개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점차 장사가 조금 안 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고객이 들어오면서 우리 가게를 들어오면서 사장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는데 그냥 무시한 거예요. 그건 고객이 먼저 의사소통을 하려고 소통을 했는데 무시한 거예요. 지금은 그 정도까지 안 받아들여지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건 소통의 창구인 건 확실하고요. 댓글이나 그들이 리뷰를 남기는 거 그건 고객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그때 올바른 소통 방법은요. 그들이 하는 만큼만 해주면 돼요. 그들이 인사를 남겼으면 우리도 인사를 해주면 되고 그들이 컴플레인을 남겼으면 해결을 해주면 되고 그들이 칭찬을 남겼으면 감사하다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거 댓글 다는 것도 다 시간이고 그거 댓글 다는 거는 안 힘든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저 분명히 알거든요. 소상공인 분들이 업무 끝나고 나서 집에 들어오면은 너무 힘들고 다리도 붓고 손도 힘들고 몸이 막 여기저기 아픈 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하고 있으라고 하면 너무 힘들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이제 사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비대면 서비스는요, 고객들이 경험이 다양화되어 있고 너무나 접할 수 있는 업체가 많아요. 또 플랫폼을 통해서 자신이 시켜 먹거나 자신이 누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리뷰로 짐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정말로 여기가 괜찮은 업체인지 혹은 여기가 마케팅 비용만 많이 사용한 것인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컴플레인이 발생을 하고 해결이 가능하다면 다행인데 그 고객들이 그냥 숨어버리는 경우는 우리는 컴플레인만 쌓이게 돼요. 그랬을 경우에 정말 직접적으로 타격이 오는 것은 우리이기 때문이죠. 아까 질문하셨다시피 고객이 그럼 왕인가요? 고객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 하나요? 아니에요. 다 안 해주셔도 됩니다. 고객이 왕 아니고요. 우리의 주관대로, 우리의 가치관대로 꾸준하게 사업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들이 등을 돌리면 우리 사업이 유지가 안 돼요. 그들이 없어졌을 때 우리 가게의 존재는 있을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서비스 품질을 유지해야 하고 이 서비스를 계속해서 향상시켜야 되는 거예요. 고객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라고 하실 때는 어느 정도 내가 자리를 잡고 났을 때 그때는 조금 살포시 무시하셔도 돼요.
모든 사업은 도입이 되고 안정화가 되고 그 다음에 약간 지루해지는 성장기를 다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락점이 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입 시기에는 서비스 아직도 손님이 왕인가요? 이런 느낌은 전혀 없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막 흥하고 있을 때 그때는 서비스가 더 중요하겠죠. 다른 경쟁 업체가 너무 많잖아요. 다른 경쟁 업체,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 다른 잘 되는 가게들과 비교가 될 텐데 그곳들은 서비스가 기본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장이 조금 멈추고 유지가 되고 있을 때 그때 서비스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존 고객을 이탈시킬 수 없기 때문이죠. 신규 고객이 더 이상 유입이 되지 않는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서비스를 놓을 수가 없어요. 또 마지막, 우리가 약간 하락점으로 갈 때 그때도 친절해야 그 기존의 고객들이 계속 찾아주시죠. 서비스는요, 반면 생각해 보시면 고객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실은. 우리가 우리의 업장을 유지하고 우리가 그 고객들이 다시 찾아오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사업의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를 강사님은 몰라서 그래요. 강사님은 서비스 안 해보셨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건 서비스 업계에서 꽤나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마음이 정말 요동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정말 공감 100배 하는데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서비스를 해결하라고 고용이 된 사람인데 내가 이거를 하지 못하면 나는 내 밥벌이를 못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던 시절도 있거든요. 이것처럼 서비스는 한 분야에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 분야에 걸쳐서 어느 한 분야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이제 필수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배달의 응대는 앞으로 이렇게 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댓글은 더 이상 놀이가 아니고요. 서비스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별점 리뷰는 고객에게 데이터예요. 다른 사람들이 데이터를 남겨줬어요. 근데 그 데이터를 100% 신뢰할 수는 없어요. 내 데이터는 아니니까. 하지만 그들의 데이터를 무시하진 못해요. 그들의 데이터가 쌓여 있을 때, 그래도 내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참고는 하죠. 그러다 보니 별점 리뷰는 그 사람이 그냥 남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는 새로 진입할 때 데이터를 제공해 준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가짜 데이터는 들통난다 라고 제가 적었는데 왜 그러냐면 아무리 훌륭한 리뷰 이벤트를 하고 서비스를 드린다고 해도 고객들이 조금씩 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여기서 음료수 서비스를 받았으니까 하면서 무조건 좋게 적어줬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러죠. 그거랑 상관없어요. 내가 리뷰를 적겠다고 한 거지 별점 5점을 주겠다고 한 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꼭 사진을 찍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짜 데이터는 들통날 수밖에 없어서 서비스 품질이 항상 뒷받침되어야 된다. 어느 정도 우리가 상승했다면 그 리뷰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고객이 막아주는 컴플레인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건 제가 이따 사례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고객 간에도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경쟁이라는 게 예전에는 단골 손님이라는 게 나 정도면 단골이지 하고 생각했던 게 대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흘러가는 고객을 고객들끼리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젠 리뷰를 통해서 이 아이디? 내가 자주 보던 아이디인데? 이 사람도 자주 여기로 오네? 내가 더 단골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더 단골일 수도 있겠다 라는 느낌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고객들끼리도 착한 고객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지, 내가 더 진짜 단골이겠지 하는 경쟁의 시대가 왔고요. 그리고 컴플레인도 감사한 시대다라고 말하는 게 컴플레인을 말해줘야 수정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업장에서 5분,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래서 문제 없겠지 하고 보냈던 서비스 제품들이 혹시 문제가 발생됐다면 우리는 모르고 계속 보내잖아요. 그래서 컴플레인도 발생이 됐을 때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왜냐하면 컴플레인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즉각적으로 캐치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컴플레인이 감사한 시대가 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베스트 비대면 응대 사례로 하나 분식점의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업체는 여기는 이제 배민 평점은 5.0이고요. 배민 배달 원 같은 경우는 4.9예요. 목동이나 학원가 아파트 지역에서 지금 현재 1위를 찍고 있고요.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배달 건수는 7,000건 이상 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집밥 같은 정성이 들어간 음식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보시면은 지난달 해서 되게 꾸준히 시켜 먹는 고객이죠. 그리고 비도 오는데 빨리 배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었어요. 하면서 이렇게 리뷰를 짧게 남겨줬잖아요. 보시면은 이분이 지난번에도 따뜻한 리뷰 남겨주셔서 뭐 마음이 굴뚝 같은데 혹시나 다른 분이실지도 몰라서 고객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계속 넌지시 어필하고 있죠. 나는 너 오는 거 알고 있어. 너가 이런 거 시켜 먹는 거 나 다 알고 있어. 라는 걸 소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고객도 그걸 어필하고 있어요. 오늘도 맛있었습니다. 늘 항상 배달이 빨리 와서 좋아요. 이런 식으로 어필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 사장님이 캐치해 줬을 때 이 고객님도 희열감을 느끼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서는 소통이 이런 식인 거죠. 왜냐하면 얼굴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알고 있나? 모르나? 모르는데 이렇게 직접적인 언급을 해줬을 때 이 고객들이 충성 고객으로 돌아섭니다. 한 번, 두 번 그냥 시켰을 뿐인데 이렇게 충성 고객으로 돌릴 수 있는 거고요. 보시면은 이분은 진짜 이 사장님은 리뷰를 되게 길게 써주시기로 유명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아래쪽에는 항상 복사 글귀예요. 복사 글귀인데 제가 뒷부분에 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리뷰, 단골들도 경쟁한다. 보이시죠? 서비스도 맛도 다 최고인데, 뭐, 어떤 김밥집보다 역시 맛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경쟁을 해요. 정말 전 이거 보고 너무 신기했는데, 정말 단골들이 경쟁을 한다라는 게 이 업장을 보면 정말 잘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모든 서비스를 다 챙겨주시고 있는 사장님의 댓글들, 제가 빨간색으로 잘 체크를 해놨는데,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와주신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감사함을 알고 있잖아요. 그냥 당연히 우리 집이 맛있어서 오는 거야 라는 생각은 안 하죠. 거리가 있지만 당신이 우리 업장을 찾아준 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할 줄 알고 그거에 대해서도 고객들도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거리가 멀지만 여기까지 가는데 라는 생각이 내심 있을 텐데 그걸 사장님이 콕 집어서 말을 해줬을 때 감동이 아마 배가 될 거고요. 또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는 늘 감사하고 행복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는 꼭 하고 있고요. 대면 고객 방문은 인사를 하면서 하는데 비대면 평점에 댓글을 난다는 사장님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같은 경우는 아랫부분은 다 복사 글귀예요. 복사 글귀지만 누구누구님 어서오세요 하는 그냥 닉네임 하나 적는 친절을 보였을 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그냥 별점을 남겼지만 우리는 이 고객을 최선을 다해서 응대를 한 게 되는 거예요. 대면 고객일 때 우리 인사 다 받아주잖아요. 그것처럼 비대면일 경우에도 이렇게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리뷰로 들어오는 컴플레인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 옛날에는 삭제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삭제 요청이 아닌 우리는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요. 생선가스에 양배추 샐러드에 드레싱이 없었어요. 라는 이런 컴플레인이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뚜껑에 묻는 게 싫어서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말로 가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조금 편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정말 자세하게 상세하게 이 모든 걸 다 썼는데요. 이 부분을 적는 거는요. 왜 중요하냐면 이 리뷰는 컴플레인은 모든 고객들이 볼 수 있죠. 이 컴플레인을 해결하는 과정도 모든 고객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정말 이렇게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여기는 항상 소스를 그렇게 나가는 집이구나. 라는 걸 밀어서 볼 수 있죠. 그러면 소스가 아래에 있었는데 저 사람이 몰랐을 수도 있겠네. 고객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업장의 입장도 객관적인 시선에서 봐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컴플레인을 보고 우리 고객이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해결하는 과정을 보고 우리에게 신뢰감을 쌓을 수 있는 하나의 소통 창구인 거죠. 그럼에도 방문하는 고객 응대법은요. 이 고객이 방문을 했을 때는요. 배달비도 절약되고요. 수수료도 절약되고요. 대면으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어서 컴플레인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잠재 고객이 아니라 충성 고객으로 만들어야 돼요. 방문을 하시는 분들은 배달을 시켰을 때도 완벽한 충성 고객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고객들에게는 이전보다 더 친절하고 더 잘해드려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에 충실한 우리 기본에 충실한 고객들이 예상하고 있을 서비스를 정말 만족스럽게 해드렸을 때 그때 이 고객들이 충성 고객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대면에서 체크하던 건 대면에서도 존재하고 있고요. 서비스 체크, 미소, 청결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겠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매출 증감률입니다. 오프라인은 업태별로 매출 증감률이 이렇게나 크게 차이가 났는데요. 우리가 외국 여행이나 큰 소비를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코로나19에 오히려 사치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또 온라인으로 쇼핑도 많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온라인의 확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탐색하게 되고요. 취향을 확실하게 정하게 돼요. 나는 내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스스로 브랜딩을 하고 있고 소규모 집단에서 조금 더 특화가 되고요. 그 안에서 사회화를 이루게 돼요. 여러 방면으로 여기저기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집중할 한 곳을 찾아서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우리 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던 곳을 주로 가고요. 새로운 곳을 탐색하지 않아요. 새로운 곳을 탐색한다면 내가 그곳에 맞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을 경우에만 탐색합니다. 그래서 단골들이 늘어난 가게는 쉽게 변질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단골들이 갈 때는요. 그 취향,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 늘 똑같다는 거예요. 그 취향이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국가 쿠폰도 발행이 되고 있고 해외 소비가 감소하면서 국내 소비가 급증하고 있죠. 근데 이제 해외 여행길까지 열렸어요. 그래서 해외로 흘러들어갈 돈이나 그런 상황들을 우리 업장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매력적인 것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너무 애써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서비스라는 거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가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대면과 비대면 모두 진심으로 고객을 대하신다면 서비스는 여러분이 바로 스페셜리스트십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